것도 모르는 이유야? 같은 학교에서? 갑자기 나한테 대답을 한다고?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 네. 자,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래프, 네, 이제 정비례, 반비례. 네, 이거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변수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 네, 변하는 값이라고 나오는데 이 변하는 값이라고 하는 애는 보통 xy가 변하는 값이에요. 방금 우리가 순서상으로 xy를 배웠잖아요. 그죠? 이 xy를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xy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그래프는 두 변 xy의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다. 이제 좌표평면의 이 방식을 어떤 방식이든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의 이해,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잠깐 볼게요. 다음 그릇에 물을 채울 때 시간 x, x가 시간이래요. 그 높이가 y.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1번 그림을 보니까 시간이랑 높이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정하게 물을 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갑자기 천천히 틀다가 세게 틀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틀어놓고 계속 받고 있다. 이런 의미야. 그랬을 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높이가 점점 일정하게 올라가겠죠.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시간이랑 높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높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천천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림을 보면 시간이 점점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높이가 처음에는 확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물을 처음에는 세게 틀다가 나중에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반대죠? 지금 천천히 올라가다 세게 올라가죠? 물을 천천히 틀다가 조금씩 세게 올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의 모양을 얘는 원기둥이야. 그럼 물을 일정하게 틀어 있어도 당연히 일정하게 올라가겠죠? 그게 이 그림이에요. 근데 얘는 처음에는 바짝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올라가죠? 이 모양인 거야. 밑에가 좁으니까 처음에는 높이가 금방 올라가. 네, 그러다가 마지막엔 넓어지니까 천천히 올라가죠. 이 모양인 거고. 그럼 얘는 반대로 이 모양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올라갈수록 점점 빨리 올라가겠죠. 이런 걸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냐? 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때 저거 틀렸어도 기억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그래프의 관계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높이도 같이 올라가면 그거를 양의 변화 관계, 양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거를 잠깐 볼게요. 옆에 있는 거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초에다 불을 붙이고 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높이가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양초라고 생각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가 낮아진다. 이거는 음의 관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계산하는 단원이 아니에요. 네, 그냥 생각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맞게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네, 오른쪽 그림을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오토바이가 출발한 지 X초 후에 속력이
y 미터일 때 xy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 오토바이가 가장 빨리 움직일 때의 속력은 몇이냐? 몇이야? 15. 네, 15죠. 단위로 쓰셔야 되죠. 속력이니까. 여기 보시면 미터 퍼 초. 네. 초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미니? 아닌데. 색. 그래서 보통 이렇게도 많이 써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단위에 맞춰서 쓸 수 있으셔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속력이 감소하는 것은 몇 초부터 몇 초까지냐? 그랬습니다. 몇 초부터 몇 초까지가 감소하고 있어요. 100초부터 네. 250초. 네, 그러면 여기다가 200초부터 250초까지. 저렇게 붙어라고 써야 돼.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왜요? 한글로 쓰셔야 돼요. 묻는 말에는. 헐. 다음, 오토바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 시간은 300초부터 200초까지. 아니요. 300초가 여기 어디 있어요? 30초부터 움직인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200초에서 30초를 빼야죠. 네, 170초.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오케이? 근데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는 안 나와 있죠.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포기해야죠. 포기해야 돼요.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15였으니까 15 곱하기 170을 하셔야 돼요. 시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나왔지만 할 수 있으셔야 된다. 묻는 거에 다 말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때요, 여기는? 방금 쌤이 말한 건데 좀 어려웠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좀 네. 이해하죠. 일단 따라해. 다음, 책 뭘 따라 했다는 거야, 또? 이제 네. 내가 했잖아. 뭐라고 했는데? 예전부터 있어야 되고 그랬어. 거든요. 네가 영어 전수했냐고. 아, 정말. 아, 자, 체크 4번. 오토바이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요? 그림이 안 보인다. 250초죠? 네. 아니. 에? 250초잖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280초야? 아, 저 잘못했어요. 이게 30초까지를 더해버렸어요. 뭐. 네. 다 더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핵심 1번으로 가겠습니다. 핵심 1번은 다음과 같은 모양의 병에 물을 받으려고 한다. 일정한 속도로 물을 받기 시작한 지 X초 후에 병에 담긴 물의 높이가 Y라고 할 때 X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이거 좀 전에 제가 그려준 거죠. 자, 1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였냐면 일정하게 올라간다. 2번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는 느리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3번 그래프는 반대 이렇게. 대체 이렇게가 뭐니? 야, 자 이렇게 올라가. 그럼 4번 그래프는요? 이것도 이렇게요. 이렇게 했는데 좀 많이 커요. 그거는 뭐야? 이렇게잖아요. 4번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저것도 똑같죠. 네, 2번과 1번이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되게 일정하겠죠.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저 그래프 그릴 때 꼭 화살표 해야 돼요? 네, 안 하면 틀리나? 네 맞아요. 수직선에서 이 화살표 안 하면 틀려요. 누가 그런 규칙을 잡았어? 끝까지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 하시면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시면 화살표 표시 안 돼 있는 그래프는 없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시험 문제 내셨는데 응. 틀리면 그거 말하면 뭐 했지? 마음대로 하세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그림 이해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나도.
저 책상 왜 이렇게 더러운데? 왜 난 호윤이 없어? 조용해서 좋은데. 근데 이때 딱 호윤이가 에? 근데 이거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아. 수업이 지금 스무스하게 기분이 지나가는구만. 너무 안 좋아요. 호윤이가 이거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좋은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아 슬픈데. 아니 호윤이가 그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수학학원 재미없었어요. 네. 지금 수학생 없으면 당당하게 수학학원 그러면 집에서 쉬세요. 집에서 쉬면 되시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감소의 반대말이 뭐예요? 어? 감소. 감소야? 증가. 증가. 이게 모르냐? 가부한 게. 선생님이라고 써서 틀렸어요. 자, 계속 할게요. 네. 자, 핵심은 장난감 자동차가 출발한 지 X초 후에 이동 거리를 Y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은 뭐 미터 나왔네요. 출발한 지 10초 동안 이동 거리. 몇이야? 10이요. 네, 그쵸. 여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10m. 출발한 지 15m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 20초요. 여기죠? 아닌데요? 아, 20초 맞구나. 헐. 제가 잘못 봤네요. 자, 그 다음에 이동하지 않고 멈춰 있던 시간. 30초부터 40초까지. 네, 그러니까 10초. 네, 10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 근데 보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프 보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진짜 재밌어요? 문장으로 나오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아직은 뭐? 문장으로 나오면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재밌다고요? 네.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있어야 되나? 이리 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네. 이지한 거라서 일찍 끝나나요? 왜 이렇게 그쵸. 왜 이렇게 바로 점검하는 거예요? 갑자기 듣는 거예요? 들켰네요. 이지한 거니까 일찍 끝나는 줄 근데 얘들 거죠. 자꾸 제가 먼저 네. 시작한 이지를 따라해요. 나도 모르게 근데 나도 이지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지라고 하니까 EA 이렇게 내 영상이랑 야 이리를 전체를 내놓으신다 그러면. 내 영상이 네가 못쓰게 내 영상이랑 이렇게 말하시던가 크더라고. 돈을 쓰시던가. 알았어요. 네. 그렇다 합시다. 네. 자, 쉬운 거는 바로 넘어가네요. 네.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정비례 관계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핵심이죠. 여기 거기까지 왜 가요? 진도를 왜 네가 정해요? 아니, 진도를 왜 너가 정해요? 호윤이가 5분은 끌어줬는데. 그러니까 안 10분 대시고 있으면서. 근데 이건 아니야, 근데 호연이 이 정도 시면 안 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올까? 선생님, 어. 저 엄마가 포카리 한 박스 시켜주셨어요. 갑자기 뭐 포카리? 아니 그냥 나 한 개만 갖다 줘. 싫어. 고맙다. 나 우리 집으로 가. 갈게. 집으로 간다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차비가 더 들겠다. 집에 어디 걸어가시려고요? 살아요? 모르죠 저도. 어디 쪽 살아? 개인정보 궁금해하지 마. 아무튼 싫은데? 야 버스비가 더 드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걸어가면 되죠? 커리스에서 2,000원 아니에요? 몰라 나 무슨 소리야, 얼마인지는 진짜. 모르는데 편의점에서 2,000원 아니 얼마인지는 네 모르는데 주요인데. 뭐 결론적으로 제일 생각해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집 하고 갔다고? 학원에서 뭔데? 얼마나 40분이요. 30분? 3, 40분? 이 집이 어디라고요? 너 모른다고 몇 번을 물어봐. 아 내가 니네 집을 어떻게 알아 니네들 집을. 근데 그런 건 여기 안 적어요? 개인정보 같은 거에? 내가 주소를 외울 필요는 없잖아. 야 니네들이 주소를 다 외워야 돼? 내가 왜? 선생님 생신이 언제예요? 와 갑자기 왜? 그냥 풀게요. 네. 하기 싫으니까 별의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다 하시고 계시죠 지금. 제가 네. 한 번만 알려주세요. 선생님 생신. 8월 달이에요. 네. 8월 며칠? 8월 몇 일이요? 11일이요. 10일. 1. 빼빼로요, 빼빼로. 아. 네. 근데 네. 그리고 10일은 못 알아듣고 빼빼로는 알아듣고잖아. 아니 11일인지 12일인지 뭐라?
똑같은 말 아니에요? 네. 11이랑 11이랑 뭔 소리야? 둘 다 11이잖아. 네. 아 11. 알았어요. 네, 알았다고요. 답답해. 자, 이제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점점 어려워지죠. 어휴. 네, 정비례 관계는 아까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게 정비례예요. 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반비례를 배우게 될 텐데 반비례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반비례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정비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정비례의 특징은 x가 2배, 3배 늘어나면 y도 같이 2배, 3배 늘어나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비례일 때 식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y는 ax 이렇게 써 있으면 무조건 요 그림 모양인 정비례 식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이 a가 이제 비례상수라고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기울기라고 얘기해요. 그래프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아까 xy가 변수라 그랬죠? 변하는 숫자.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x에다 뭘 대입하면 y 숫자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수가 이 a인 거예요. 변하는 기준을 잡아주는 수. 예를 들어서 y는 2x면 네. 그럼 x에다 무조건 2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y 값도 나오는 게 무조건 2배씩 늘어나고 있을 거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례상수 기울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일 때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요 그림일 때 특징은 우선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었잖아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렸지만 원래 수직선이 이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군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A의 부호가 양수여야 돼요. 근데 반대로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직선인데 이런 식으로 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A의 부호가 무조건 음수여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y는 ax에서 이 a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a가 뭐냐? 그러면 a 구하는 방식은 지금 x분의 y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를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자, 제가 이렇게 지나는 거는 A가 음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좌표를 아무거나 뭔지 몰라도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부호는 2사분면이니까.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는 음수잖아요. 네, 곱해봤자. 그래서 A가 음수란 얘기예요. 근데 요 점을 생각해보면 얘는 플러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분의 플러스 해봤자 무조건 A는 양수겠죠. 그러니까 좌표를 대입해 보셔도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숫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좌표 지금 사분면에 있는 부호만 대입한 거잖아요. 그래도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니죠. 못 외우셨더라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자,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지난다 그랬으면 어디 지나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3사분면을 지난다. 그럼 A가 음수일 땐 이렇게 지나면 제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죠. 얘는 제2사분면, 제4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요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점의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파란색 선을 먼저 볼게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a가 양수일 땐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점의 이동을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 생각하면 x는 오른쪽을 하니까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한 번에 외우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걸 안 외우시면 뒤에 문제 풀기가 힘들다는 거는 다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이걸 외우셔야지 문제가 쉽게 풀리고요. 안 외우시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몰라요. 네,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넘어가면서 계속 또 다시 반복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여기다 써 있어요. 오른쪽 위로 향한다. 이게 제1사분면 3사분면 지나는 거랑 같은 말이야. 그리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렇게 써있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이 얘기가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고요. 네.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고 써있죠.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비례일 때 무조건 유식이라 그랬고요. 직선이고 원점 지나고 a 구하는 식만 안 써있죠? a 구하는 식이 x분의 y다. 요것만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안 했구나.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네.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빼먹은 게 또 있어요. 그래도 a의 숫자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이걸 생각하세요. a가 1일 때 x축 y축이 있으면 무조건 정 가운데를 지나요. 여기 x축이랑 y축이 어느 쪽에도 가깝지 않아. 그냥 딱 중간이야. a가 1일 때는. 근데 a가 1보다 크면 그러면은 가파르기가 y축에 더 가깝게 가파르기가 되는 거예요. a가 1보다 작으면서 0에 가까워질수록 x축에 더 가까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그래서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1인 거에서 숫자가 커질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숫자가 작을수록 그래프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A가 네. 커질수록 더 이렇게 가지는데 어떻게 Y에 가까워요? 얘가 y축이니까. 근데 커질수록 이렇게 가잖아. 네, 이렇게 가잖아. y축에 가깝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어디가 더 멀어요? X까지. 그래, 그러니까 y축에 가깝겠죠. 근데 저게 저 파란색처럼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일정하게 돼 있으면 어디도 가깝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중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안 들으시는군요. 아니, 네. 이해가 안 됐어. 전 다 얘기했어요. 네, 그죠? 네. 1이 중간일 때요. 그래서 A가 1일 때가. 자, 그때는 어느 쪽에도 가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1보다 크면 Y축에 가까운 거고, 1보다 작으면 X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야. 그러면은 역할이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얘 숫자를 마이너스 2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얘가 아까 얘기한 제2사분면 4사분면이야. 이걸 확인하는 역할뿐이야. 역할만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프에서. 그리고 이 숫자가 아까 얘기한 가파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만 보란 얘기야. 부호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보셨을 때 부호가 하는 역할 따로 숫자가 하는 역할 따로를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좀 더 쉬워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한꺼번에 생각하시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y는 마이너스 2x라는 식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내용을 머릿속에 이제 막 스쳐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x에다가 이걸 하나씩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여서 4니까 여기다 4를 쓰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고, 0을 대입하면 0이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고. 그러면 이렇게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자 순서상. 얘를 이렇게 보기 불편하면 전부 다 이렇게 좌표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순서상을 배운 거죠. 어떻게 찍냐는 걸. 그래서 다 표시를 하시고 이거를 이 그림에다가 하나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2,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 0,0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라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자, 지금 제가 그린 건 1번 그린 거야. 표로 완성하라 그랬거든요. 자, 근데 2번에서 여기에서 요 말을 잘 보세요. x의 값의 범위의 수가 전체일 때, 그러니까 이 5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알고 있는 수를 다 계산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분수도 집어넣고 소수도 집어넣고 자연수도 집어넣고.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한 거야.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수 전체라 그러면 이렇게 답을 그림을 그리시면 무조건 틀려요. 수 전체라고 하면 이걸 무조건 선으로 그래프의 끝까지 이어 주셔야지만 끝나는 거야.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틀려요. 이 전부터 요 전까지만 그렸다. 그럼 여기를 안 그린 거죠.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프 끝까지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걸 유의를 해주셔라. 오케이? 근데 저거 네. 저 4 옆에 한 칸 띄고 간 거죠? 4 옆에 한 칸 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그림 있잖아요. 네. 좌표 펴면 네. 저기에 네. Y축 4에서 네. 맨 위에 4에서 한 칸 띄고 쓴 거 점 찍은 거죠. 한 칸 띄고 접 찍었다는 게. 저게 3을 안 썼다고? 그럼 뭐. 선생님 파란색으로 점 찍었잖아요. 그게 4에서 한 칸. 4에서 뭘 한 칸을 떴다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2칸이죠, 그렇게 따지면. 2칸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칸 띄고 간 거냐? 한 칸을 띄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네가 말한 대로 4면 여기잖아요. 네. 여기서 이거 2칸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칸을 안 쓰고 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 4에서 선생님 말대로 2칸 띄고 간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딴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아니요. 네, 잠깐만. 나만 못 알아들었을까봐. 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거 이제 다 외웠다고 치고 이제 얘가 요 식에다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냐?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려야 되는 걸. 자,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정비례 식이면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안 그려봐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난다. 맞나요? 1사분면 그렇죠. 제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겠죠. 틀렸어요. 마이너스 2,10을 지난다. 맞아요? 마이너스 2,10은 몇 사분면이에요? 맞죠? 아니 마이너스 2,10은 몇 사분면이죠? 3사분면이랑 아니
마이너스 2,10은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이라서. 네, 2사분면이어서 안 되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네요. 그렇죠. 네, 아까 외우라고 한 게 이런 거죠. 그래서 1번, 4번이 된다. 그러니까 안 외우면은 풀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네. 나쁘지 않고요. 외워야지만 풀 수가 있는 그런데요. 근데 좀 물어봤다 뭐라 할 것 같은데. 네, 얘기하세요. 나 뭐라고 안 해. 못 알아들을 뿐이야. 그러면은 네. 지금 줄 그은 게 네. 저기 그러니까 저렇게 네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1, 3, 4. 그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아니야 디귿자로? 1, 2, 3. 네, 1, 2, 3, 4.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네. 3면 4면. 네, 2, 4면 4, 4면 지나죠. 그게 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저 틀린 거 아니에요? 얘가 위에 게야? 아니, 이번 문제는 얘랑 상관이 없잖아요. 2번 문제인데 다른 문제잖아.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비례 관계 아니라고요? 직선이면 다 정비례 관계야. 근데 2, 4분면 4, 4분면인 건 이 A가 음수였다는 얘기뿐이에요. 저 A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 요게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네. 직선이면 무조건 정비례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헷갈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모르고 푸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게. 자, 이제 정비례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식 중에서 정비례식은 모양이 y는 ax 이렇게 써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몇 번이에요? 이렇게 써 있는 식이 몇 번이에요? 4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이렇게 써 있는 식을 찾는 게 어려워요? 똑같은 거 찾는 게 어려워? 저거는요. 뭐야? 뭐 말을 해. 자, 5번이 똑같죠? 근데 2번도 되겠죠? 왜? x를 넘기면 y는 마이너스 6x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2번, 5번.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여기서 이걸 보면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얘는 뒤에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얘도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예요. 그리고 이건 이따가 배우는 반비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5번이 답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반비례까지 해요 오늘? 아니요, 반비례 안 할 거야. 정비례까지만 할 거예요. 이거 설명해야지 니가 풀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정비례일 때 식 얘기하라 그랬어요. 정비례 얘기 나오면 무조건 y는 ax 써야 돼. 근데 거기에서 x가 10이고 y가 10이라 그랬으니까 12,10인 거야. 얘도 좌표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6,y인 거죠. 자, 요거 구하는 거잖아. 자, 이제 잘 보세요. 얘를 구하려면 얘를 먼저 넣는 게 아니고 a를 무조건 첫 번째로 구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걸 하려면 얘를 먼저 대입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a 구하는 식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x분의 y라 그랬죠? 그러니까 x분의 y를 한 거야. 12분의 10이죠. 약분하니까 6분의 5야. 그래서 y는 6분의 5x. 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끝나지 않았어. a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한 거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xy 있죠. y는 모르니까 냅두면 되고 x에다 마이너스 6을 집어넣는 거야. y에다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 자, 순서 잘 보셔야 돼요. 번호를 매겨줄게요. 자, 제일 처음에 번호를 제가 순서대로 매겨볼게요.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좌표를 먼저 확인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여기다가 XY에 대입하는 게 2번. 그래서 A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게 3번. A 구한 거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4번. 그래서 식을 쓴 거죠. A에다 대입해서 이게 4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를 대입하는 게 5번. 이렇게 해야 돼요. 복잡하죠? 이 순서를 지키셔야지만 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얼마나 남았니? 근데 설명할 게.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유, 많네. 어, 몇 시야?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할까요, 그냥? 네네네. 네,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할게요. 네.